자, 지금부터 우리가 수학 2를 시작하는데 명심해야 될 것은 수학 2하고 수학 1하고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요. 수학 1이 어렵니? 수 2가 어렵니? 라고 하면 대답은 수 2가 어렵대요. 오케이? 그럼 왜 어렵죠?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 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수학 1은 왜 양이 많을까? 수학 1은 지수로감수와 상학함수와 수열이 서로가 연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각각의 단원을 구성했다. 오케이? 그러면 대신에 수2는 가장 중요한 게 주인공이 뭐죠? 라고 하면은 이것은 함수인 거예요. 주제가 뭐다? 함수. 그러면 그것을 다루는 소재는 뭐죠? 라고 하면 얘가 바로 극한, 미분, 적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가 전부 다 세 개가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 엮여 있으니까 아까 방금 전에 했지만 수학원은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수로감수를 못해. 근데 상학함수하는데 지장 없단 말이에요. 지수로감 상학함수 못해. 수열하는데 지장 없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어떻죠? 그럼 하나가 박살나는 순간 전체가 다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덩어리가 더 커 보이는 거죠. 근데 거꾸로 말하면 만약에 이것만 잡을 수 있다면 결국 이 함수를 지배하는 순간 뭐 한다는 얘기야? 수2는 한 방에 세 개가 동시에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닝타임을 보겠지만 수학원 러닝타임보다 수2 러닝타임이 절반이나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 할 게 없어서 그래요. 전부 다 기승전 어디로 가야 된다? 함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줬던 함수 특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왜 수학 1이 쉽고 수2가 어렵죠? 라고 하면 수학 1은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으니까 몰라도 공식 암기해서 두들겨 맞추면 웬만한 2, 3점짜리 문제가 풀려요. 그렇죠? 근데 수2는 공식이 없어요. 수2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또 하나의 설정은 함수가 등장했죠? 그럼 질문합니다. 함수는 연산합니까? 그래프 그리십니까? 정답은 둘 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산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라는 말인지를 상대방이 공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함수가 뜨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함수 상태에 맞춰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아이가 하나 있어. 깐난 애기야. 잘 보이고 싶단 말이야. 그럼 애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 나 딸기 사줘요. 그러면 딸기 사다 주겠지. 아빠, 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사다 주겠지. 그럼 말을 해 사다 주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뭐 사다 줄 수는 없잖아. 함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무슨 생각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말을 해야 상대방이 이해하는 거죠. 함수도 마찬가지지만 인간하고 똑같아서 얘가 할 수 있는 건 연산도 가능하고 그래프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내가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해. 나 오늘 김치찌개 먹었어. 집에 가서 어머니가 해줘서 먹었어. 근데 내일도 김치찌개 줘서 먹었어. 어제도 먹었어. 그대로 날도 먹었어. 그럼 나는 항상 김치찌개만 먹나? 아니잖아. 지겨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오늘 내가 뭐 먹어? 된장찌개 먹고 싶어. 그러면 어머니한테 얘기하겠지. 그럼 어머니가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 만들어주겠지. 그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보면 그것에 맞춰서 푸는 거라고. 절대 수2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수학 1에서도 지수로감수나 상학함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거보다 더 극대화되는 게 수2 과정이란 말이야. 절대로 함수는 뭐라? 함수 상태를 보고 움직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설레발해서 위를 보는 순간 내가 풀었던 문제가 떠올라. 그러니까 그대로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맞아. 수능은 네가 뭘 생각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그 핀트를 어긋나게 만든다고. 너 내 얘기를 끝까지 듣고 푸는 거냐? 그냥 공부하는 거냐를 보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함수는 절대로 뭐라? 상대방이 말하는 메시지. 함수를 갖고 뭘 원하는 건지를 확인하고 나서 푸는 연습을 하세요. 이때 이 함수 상태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다? 바로 그것이 극한, 미분, 적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한 후 이걸로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함수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수2가 어렵습니까? 하면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교과서나 개론서는 이거를 말할 뿐이지 중요한 건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각각을 기본적으로 공부했지만 결국 나중에 이 많은 개념을 어느 그릇에 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릇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 터지는 거야, 계속. 우리는 철저하게 배우는 것은 얘네들은 뭐다? 함수에 대한 상태며 이걸 정리했을 때 마지막 엔딩 어디로 간다? 함수로 가야 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수학 2에 보면 선생님이 함수 특강을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기반으로 보시고 이따 문제 풀 때도 이걸 토대로 해서 공부하시고 인강 보시는 분들도 계엄적 싸고 있는 첫 번째 함수 특강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극한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되는 거예요. 함수 극한은 시험 문제가 너무 뻔해요. 첫 번째, 극한을 공부했으면 첫 번째 연속함수냐 불연속함수냐로 갈라집니다. 연속함수를 냈다? 그러면 연속함수는 저 어떻게 알죠? 라고 한다면 연속함수는 문제에서 낼 수 있는 게 딱 이렇게 등장합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다시 말하면 좌극한이나 우극한에 대한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x가 3으로 갈 때 fx가 뭐죠? 라고 했다는 건 우극한, 좌극한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나 연속이니까 계산해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불연속 함수는 어떻게 될까? 좀 이따 써주겠지만 불연속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얘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우극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좌극한의 표현이 반드시 언급이 떠야 됩니다. 이 표현이. 오케이?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불연속이네? 아 이거 연속이네?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속 함수가 떴으면 그 다음에 얘는 목표가 뭐야? 이게 되는 거예요. 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는 그래프가 아니고 연산이 목적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아니고 뭐다? 연산해봐, 계산해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알려주면 불연속 함수는 뭐합니까? 그래프 그려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완전히 다른 현재 접근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엉켜버리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듯하게 요번에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알겠어. 설정은. 근데 만약에 함수식이 있어요. 오케이. 만약에 fx에 대한 함수식이 있어요. 라고 하면 뭐합니까? 이때는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미정계수가 없게 줍니다. 그럼 미정계수가 없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 아, 그럼 여기서는 조건문이 없겠구나. 무엇을 구하시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해석 필요 없이 연산만 잘하면 된다 라고 설명하는 컨셉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온다? 식을 줄 거야. 그러면 식의 내용은 뭐죠? 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네모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기에 식을 줄 거예요. 이거 계산해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은 무조건 뭐가 나옵니까? 분수꼴을 줍니다. 분수꼴을 주게 된다면 이 테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럼 0분의 0꼴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0분의 0꼴을 푸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1번. 만약에 다항식이면 이때는 인수분해 후 0인 인수를 제거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글씨가 아니고 뜻이에요. 인수분해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0분의 0꼴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분수다가 아니고 나눗셈이란 뜻이에요. 나눗셈이니까 나 뭐 할 거예요? 약분할 거란 뜻이에요. 약분하려고 그러면 이게 합차 구조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고배 구조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고배 구조 만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인수분해라는 말의 의미는 뭐야? 식의 구조가 분자, 분모에 대한 식이 고배 구조를 만들어 오렴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상대방이 출제자가 너한테 고배 형태로 줄까요? 합차로 줄까요? 당연히 합차로 주는 거죠. 그래야 네가 생각 있는 놈인지 생각 없는 놈인지 보겠다는 얘기예요. 합차 주면 뭐로 해야 돼? 고배 형태로 만들어 와. 그 다음에 0되는 인수를 약분을 통해서 제거해라. 이 인수 제거라는 목표는 바로 뭐다? 약분을 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폭탄 제거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만약에 또 하나 있잖아요. 루트꼴. 무리함수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루트가 있으면 루트를 벗겨야 0인 인수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리화나 역유리화 후, 화 후, 그 다음에 0인 인수를 제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솔루션은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하드코어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선생님, 하다 보면 함수식은 있는데, 함수식은 있는데 미정계수가 없다? 미정계수 있을 수도 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미정계수 있을 수 있죠. 어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미정계수 있어? 근데 그걸 내기에는 남은 문제, 미분이나 적분 쪽에 너무 많이 내야 될 게 많아요. 알겠습니까? 네. 다시 말하면 식이 있는데 미정계수를 박아넣는다? 이걸 단독으로 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이거를 다른 쪽으로 떠넘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미정계수가 있는 경우의 설정이 두 가지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뭐야? 함수의 연속성. 두 번째는 뭡니까? 최고 차수를 알려주는 다항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첫 번째, 두 번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예 그럴 거면 싹을 다 모아버리자. 그래서 나오는 게 최고 차수를 알려주는 다항함수가 나오는 거야. 다항함수 fx. 그러면 차라리 뭐 해라? 함수식 만들어 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설명해주면 문제 구조에서 현재 최고 차수 함수. 예를 들어서 뭐라 나옵니까? 2차 함수 fx가. 3차 함수 fx가. 이게 뜬다는 말이에요. 그럼 2차 함수나 3차 함수는 최고 차수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식 만들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2차 함수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이런 꼴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3차 함수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 ax의 3승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꼴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러고 나면 이 안에 이제 남아있는 게 뭐야? ABC 또는 ABCD를 구해 와가 되겠죠.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것에 뭐가 돼? 여집합에 해당하는 미정계수가 이제 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찾아와. 이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연산 문제로 나왔어. 0분의 0꼴이잖아? 잘 들어. 지금 방금 설명했지만 키워드는 0분의 0꼴의 핵심 뭐다? 합차 구조야, 고배 구조야? 고배 구조. 너 지금 뭘 써놨어? 합차. 그럼 안녕?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만들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2차 함수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합차가 아니고 그럴 때는 문제 풀 때는 얘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식을 주면 내가 인수분해 할 건데 내가 식을 만드는 입장이라면 거꾸로 뭐가 돼?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입력하는 게 아니고 고배 형태로 입력하면 훨씬 더 문제가 숏하게 풀 수 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말뜻 이해 갔어요? 거기가 한 발 앞서가는 학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재 리미트 x가 나올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현재 네모분의 fx 얘가 알파다. 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세모분의 fx가 베타다. 이런 언급이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분자 자체를 싹 다 그냥 통으로 비워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가 식을 만들어서 미정에서 찾아와. 이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 아시니까 간단히 정리하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은 최고 차수와 최고차 개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얘 목표는 최고 차수와 최고차 개수를 결정해줘요. 이런 식으로. 아, 얘가 만약에 x 3승이야. 근데 fx인데 극한값이 2래. 그럼 이게 뭔 뜻이야? 3차야? 그럼 나도 3차인데?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값이 2면 아, 이거 최고차 개수가 2짜리구나. 그럼 2x 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미정계수 찾아와. 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만약에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 만약에 시험 문제 봤는데 최고차수하고 최고차 개수 알려주면요? 그러면 이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거는 안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는 철저하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수를 감출 때 쓰는 거예요. 최고차수를 감추면 나는 무조건 던져줘야 돼요. 이거를. 하지만 최고차수와 최고차 개수를 알려주면 얘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뒤에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 얘는 무엇이 나옵니까? 0분의 0꼴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0분의 0꼴을 확인하시고요. 0분의 0꼴 확인이라는 것은 0인 인수를 확인해 달라는 얘기야. 0인 인수를 찾아라. 얼마에서 0 된다는 뜻이냐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한다? 약분을 통해서 극한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문제 풀면서 목적은 뭐다? 아까 설명했던 나머지 미정계수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는 컨셉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좀 아까워 라고 하면은 살짝 스킵합니다. 얘도 빼자. 그러면 마지막에 등장한 게 누구다? 세 번째. 바로 fx가 연속함수가 나옵니다. 함수의 연속성. 특히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fx가 gx, hx라고 나온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gx나 hx는 뭘 준다? 바로 연속함수를 줍니다. gx하고 hx는 각각 다 연속함수를 준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gx, hx에는 누가 등장할 수 있어? 하면 다항함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 나눗셈 되는 구조 아니면 루트 꼴밖에 등장할 수 없어요. 오케이? 그럼 이거 특징이 뭐야?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라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고 연산만 잘하면 돼. 이게 되는 거야. 선생님 이거 구간 갈라진 함수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왜 그림 안 그려? 지금 보다시피 뭐가 명확해졌어요? A라는 점을 알고 있죠.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A보다 작으면 GX, 연속함수죠. A보다 크면 HX, 연속함수죠. 그럼 결론이 뭐야? A라는 한 점을 묻는 거죠. 한 점을 물어보니까 이때 결국 뭐가 돼? 연산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때는 X가 A보다 작아? A야? A보다 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쪽이면 누구다? GX다. 그 다음에 A다 라고 하면 누구다? GA다. 그럼 A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HX다. 놓고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함수들 안에 뭐가 존재합니까? 그럼 바로 지금 설명하는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그냥 GX, 2차 함수 GX가 라고 등장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식을 주면서 이 안에 뭐 있다? 미정계수를 박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실제수에서 뭐 한다? 매우 쉽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떡하죠? 난이도를 하드코어하게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건 산수잖아. 이건 수학 아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떡하죠? 정말 하드코어하게 킬러를 한번 내보자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올해 6월과 9월 달에 연속으로 2번 나왔어요. 이 소재를. 근데 나오면 전멸입니다. 근데 이 소재를 가지고 그대로 어디로 간다? 미분으로 갑니다. 그러면 학생들 또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개념부터 바로 잡을 수 있어야겠다. 아시겠죠? 자, 사진 한 장 찍으시고 바로 연결합니다. 비켜드릴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요.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요래 수능에서 정말 필 꽂혔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게 현재 중요 킬러 앤 준킬러 나옵니다. 올해 꽂힌 게 뭐냐? 바로 극한값 존재입니다. 이거의 주제가 뭐냐? 라고 한다면 바로 극한값 존재에 되는 거예요. 극한값 존재할 때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극한값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챕터는 두 개로 갈라집니다. 1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fx가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따로 구한 후 비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x가 a보다 작아? x가 a보다 커? 리미트 x가 a-일 때 fx와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 fx를 놓고 갖다 놓고 정리해 줘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이 과정은 메인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얘는 중간 과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나오는데 이것의 중간쯤 식정리할 때 얘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메인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 나오십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존재할 거야 라고 등장하는 거야. 얘가 존재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시험 문제에서 여기다 숫자를 안 줍니다. 여기는 그냥 미정계수 a를 줘요. 그리고 모든 실수 a에 관해서 라고 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매 순간에 a를 다 입력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a가 만약에 1이다, 2다, 3이다 이랬으면 정말 쉬운 거예요. 모든 실수 a에 관해서 항상 존재해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값이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극한값이 존재한다의 목적이 뭐지?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는 뭐죠? 0분의 0꼴이죠. 근데 그거는요,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분모가 0이 됐을 때 그거의 극한값을 가질 수 있는 건 오직 분자가 0 돼서 약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거꾸로 바꿀게요. 분자가 0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분자가 0이라고 해서 분모가 반드시 0 나옵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해석할 때 순서가 중요한데 첫 번째 뭡니까? 만약 분자가 0이 아니라면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 0 아니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가 도와줄 수 있는 게 가능성이 0, 완전히 제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설정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 돼? 분모는 절대 0이 가지면 안 되는구나 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분자가 만약에 0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다면 당연히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분자가 뭐 약분해 줄 수는 없는데 너 혼자 0 되면 뭐 합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나눠서 정리하는 거예요. 분자가 0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분자가 0이 되는 경우는 둘로 갈라집니다. 너 0이니? 그러면 분모가 뭐 되면 돼? 0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너 분자가 0이 나왔네? 오케이. 그럼 나는 분모는 0 아니다.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0, 3분의 0도 뭐가 나옵니까? 0이 나오기 때문에. 극한값 존재하는 거잖아. 말 들려?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는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다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바로 0분의 0꼴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a로 갈 때 현재 x제곱이고 여기에 fx가 나왔어요. 얘가 극한값이 항상 존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돼야 돼? 절대 fx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럼 얘가 만약에 0을 넣죠. a가 만약 0이면 분자가 0 되면서 0분의 0꼴의 가능성은 있지만 만약에 a가 0을 아니면 어떡할 건데? 이래버리면 얘가 0이 아니니까 얘도 0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a가 0이 아니라면 분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들어갔을 때 a가 0이 아니라면 절대 분모는 0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 a가 0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a가 0이라면 여기가 0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0을 넣었을 때 분자가 0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분자가 분모에 있는 거 몇 개까지 지워준다는 얘기예요? 두 개까지란 얘기지 두 개를 지운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가 너 x 몇 개 갖고 있니? 나 하나. 그래? 그럼 내가 하나는 지워줄게가 돼요. 하나 지워도 하나 남죠? 어차피 분모가 0 아니면 다 극한값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면 분모에 있는 x의 현재 x의 차수는 몇 승? 1승하고 2승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최대 내가 몇 개까지? 2개까지는 지워줄 수 있어. 하지만 절대 3개 넘어가면 안 돼. 이 뜻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럼 분자가 현재 만약에 0이면 fx는 현재 x 곱하기 뭐 이렇게 됐든지 아니면 fx는 x제곱 곱하기 뭐까지만 허락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 정리를 할 수 있냐라고 묻는 게 이번 6월과 9월에 전부 다 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되면 천하무적이 되고요. 만약에 이 판독이 안 되면 문제를 풀어도 찜찜한 거예요. 오케이? 됐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냥 마지막 그냥 웃자는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20살이야. 늙었잖아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살이야. 만약에 여자 소개팅을 받았어. 근데 여자애가 나랑 서로 잘 맞아. 만나면 너무 행복해. 하하호거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함께 지내. 너무 행복해. 내일 또 보자? 또 만났어. 근데 이렇게 5일을 지났어. 항상 행복해 우리는. 근데 누구도 사귀자고 얘기 안 해. 그러면 이게 고민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말하지 않았지만 사귀는 관계일까? 아니면 지금 썸 타는 관계일까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갔어요? 그럼 입장 표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말할까? 손 한번 잡아볼까? 아, 우리 사귀는 관계도 아닌데 손 잡는 건 또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일 또 만나기로 한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마음을 내가 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은데 관계가 불투명하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수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답은 나와요. 근데 뭐야? 뭔가 찜찜하단 말이에요. 왜?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거 알고 푸는 건가? 이게 확실히 맞는 건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6월과 9월에 맞춘 학생이나 틀린 학생이나 모두 다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뭐 할 거야? 이거에 따른 문제풀이를 킬러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다루어 드립니다. 사진 찍기 바랍니다.